공황장애가 왔어요. 야. 그때 이제 나이는 28이 네. 돼서 이제 말이었고 2주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2주 네, 동안 방법만 2시간씩만 잘하면. 하면. 네. 아 정말요? 네. AI 덕분에 연애와 관련된 전자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랑 그 네. 나는 솔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매출이 360만 원이 나왔고 한 달에요? 광고비를 110만 원을 썼습니다. 야. 근데 디지털 파일이니까 이제 네. 거의 다 순이익인 거죠.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노가다도 좀 필요하다는.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한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출장도 굉장히 많았었고 해서 2달 정도 쉬다가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첫 번째 시즌에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고요. 굉장히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는 좀 소파에서 편안한 분위기의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만큼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부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쯤은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완전히 슈퍼스타더라고요. 한때는 이제 연매출 수십억대 회사의 대표셨다고도 들었고, 이제 또 정작 본인 통장 잔고는 20만 원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사연까지 같이 접했는데요. 밤마다 이제 대리운전까지 하시면서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포리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준영 대표님, 저희가 직접 모시고 같이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비즈니스 관련된 컨텐츠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그만 사업 같이 하고 있는 포리얼이라고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포리얼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이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닉네임을 아무 생각 없이 지었어요. 이게 뒤에서 이제 끼워 맞출 때는 뭐 진실된 컨텐츠를 만들려고 제가 뭐 그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퍼렐 윌리엄스라는 그 가수거든요. 해피블루. 굉장히 중학생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 퍼렐 윌리엄스가 퍼렐이라는 발음하고 그 포리얼하고가 비슷하다 보니까 본인의 시그니처를 항상 포리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팬이어가지고 포리얼로 뭐 게임 닉네임부터 항상 하다가 유튜브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리얼로 했거든요. 네. 뭐 항상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제 뒤에서는 제가 진실된 컨텐츠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몇만 정도? 지금 22만 명을 찍었다가 네. 제가 작년에 좀 육아휴직처럼 네. 좀 쉬느라고 네. 영상들을 안 올리니까 이제 구독자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1만 8천 명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다시 올려야죠. 오늘 계기로 많이 다시 올라가기를. 네. 그리고 또 수십억 매출도 발생시키시는 이제 회사의 대표시기도 했었고, 이제 퍼렐 윌리엄스 같이 좀 힙합 음악 이런 것도 좋아하셨으면 이제 손목이나 뭐 이런 장신구 같은 것도 하시거나 스포츠카도 타실 법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소박하게 아웃빗을 하고 오셨어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헝그리합니다. 저희 구멍가게 사장님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는 뭐 통장 잔고가 2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사업이 이렇게 잘 됐는데 잔고가 어려우셨던 이유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는 아마 생활고를 겪는 대표님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처음에 사업을 했던 게 대학생 때 정말 돈이 없는 상태,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 이제 그 실버 사업 시장을 보고 한국에다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저 사업 모델을 진행을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아이템을 짰었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운이 좋게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을 좀 좋게 봐주신 어른들을 만나서, 그때는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그런 체력과 정신력과 그리고 뭔가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무식해서 용감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게 대학생 신분에서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CEO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차는 어떤 일종의 뽕 같은 것도 있어요. 야, 나는 이제 CEO야. 내 친구들 또래들은 다 지금 취준하고 있거나 그런데 사업한다고 애들이 막 야, 너는 사업하는 사장님이야 이렇게도 이제 해주고 빈털털이지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는 그래 이런 거 같아요. 사람들이 명예가 있으면 굶어도 그 명예 때문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유복하고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였지만 그 순간에는 되게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면서 사실 또 배우고 깨달았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운이 좋게 좀 또 VC 투자 같은 것들이 연결이 잘 돼서 이제 10억의 VC 외부 투자를 받았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초반에 받았던 이제 개인 주주분들과 VC 기관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주주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 구조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VC는 어떻게든 이제 저의 경영권을 방어시키기 위해서 네. 이분들의 일부 이제 지분을 회수하면서 좀 정리를 시키려고 하고.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막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하면 사실 여기서 욕심 내려놓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나는 안 팔 건데로 가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거의 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그 문제 해결을 되게 잘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럴 역량까지는 없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뭔가 그런 정치적 역할을 하기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그 공황장애가 왔어요. 야. 그때 이제 나이는 28이 돼서 이제 말이었고 친구들은 이제 막 뭐 대기업 취업해가지고 막 급여 잘 받고 막 하는 친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나가야 되나 난 여기에 올인했는데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9이 되고 제가 5월달에 도저히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이제 대표이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나왔었죠. 지금에서야 뭐 얘기하면은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활에 되게 이제 잘 자리 잡아 있잖아요. 예. 이게 회사가 보리얼님이 이제 생각하셨던 대로 잘 굴러갔으면은 사실 요것들이 이제 몇 년도 좀 더 앞당겨져 가지고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좀 그런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긴 했었어요. 뭐 주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어려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치적인 것들도 많이 얽혀져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사업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을 내면은 건강보험료가 있고 잘 유심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장기 요양보험료가 있어요. 그 건강보험료의 10%를 따로 빼서 재원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받거든요. 1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있고 내가 치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치매 특별 등급이 있고 그럼 이제 그 등급에 맞춰서 한 달에 요양비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너무 뭐랄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뭐 요양보호사 아는 아주머니 한 분 있는데 그냥 붙여서 했다고 치고 돈 그냥 받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버리는 거고, 아니면 내가 아줌마 부를게 와서 하고 나 30만 원 뭐 이렇게 돌려줘, 현금으로 해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시장이었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우가 정말 안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이 일은 굉장히 고되지만 뭐 시급이라든지 돈을 버는 그 급여 자체도 굉장히 낮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막 뭔가 명예나 그런 존경을 받는 직업도 되지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어찌 보면 뭐 일종의 가사도우미처럼 취급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시급은 너무나 낮고. 그러니까 전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요양보 선생님들이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나. 이거 말고도 훨씬 돈 더 잘 벌면서 대우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근데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분들이 그 당시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명감이 많으셨고, 왜 그 사명감이 생겼냐 하면 본인의 부모님이 뭔가 그런 이제 질병을 겪다가 돌아가셔서 본인이 이제 간병을 하다 보니 이 일이 너무 내가 이제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 계실 때 잘 못했었다, 이런 어떤 부채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로 이 시장이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유니폼을 다 만들어서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냥 막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네. 집에 방문하시면은 당연히 그런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요양보호사라고 딱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유니폼을 음. 만들자. 네. 그래서 유니폼 다 전체 지급. 음.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어르신하고 상담할 때도 시간표를 다 보여드리면서 집에 와서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영역에 이제 요양이 들어갈 거고 지금 어르신 건강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제공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미리 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선생님조차도 집에 가서 뭘 해야 될지가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좀 설거지 쌓였는데 설거지 좀 해주세요 하면은 설거지하고 오시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제 시장이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이게 보호자분들의 인식, 어르신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도 이걸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 돌이켜 보면은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난이도의 사업이 아니었었고 그쵸. 제가 아니었어도 그 뒤에 또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제가 뭐 그걸 하다가 이렇게 이제 대표이사를 놓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걸 못했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저도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벅차다는 걸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쭉 듣다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20대 뭐 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28 예. 뭐 때 사실 그 나이 때 이 정도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뭐 후회도 있으시겠지만 또 좋은 경험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사실 저희 구독자들도 그렇고 2030 분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뭔가 예. 새롭게 하려고 하고. 근데 대표님처럼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하시고 사업을 먼저 시작하신 케이스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신 케이스인데 이런 식의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하시나요? 전문 분들한테? 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지분 관계가 어땠고 저랬고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창업적으로는 저는 금수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처럼 이런 네. 기회를 갖지 못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제가 당장 그쵸. 나가가지고 진짜 기똥찬 아이디어 있으니까 딱 1억만 주십시오 했을 때 절대 안 네, 되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니 그분들이 뭐 이제 지분을 뭐 가져가고 이런 걸 다 네, 차치하더라도 아무래도 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항상 그분들의 이제 조언을 들으면서 뭔가 제가 얻지 못할 인사이트들을 얻으면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럼요. 그런 것들이 그 나이 때 얻기에는 쉽지 않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사실 내 전체 인생을 일에다가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 20대를 일에다가 완전히 전력 투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저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좀 필요한 베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그게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네, 그래서 네. 그게 비단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사실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일을 해서 시간을 때우고 급여를 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사업주한테 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업가 마인드로 들어가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역량, 서비스 역량이 나는 지금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의 고객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서비스를 지금 팔고 있는 거고 난 지금 이 정도 연봉을 받네? 네. 인 건데 내 서비스 역량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사실 계속 테스트해보는 것이 네. 내가 직장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체제는 기업가처럼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나와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전히 다른 마인드셋이네요. 일반 네. 직장인 분들은 뭐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사실 그냥 회사 다니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예. 이제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베이스로 돈을 받게 되는 거니까 내가 한 달을 버티면 돈이 그쵸. 나온다의 개념이다 보니 한 달을 버틴다의 개념보다는 다음 달에 내가 이 사장한테 돈을 더 받으려면 어떤 걸 내가 더 제공할까에 대한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를 20대 때 열심히 해보면 네. 아마 그분들의 30대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다른 마인드셋으로 사는 분들보다. 저는 근데 이제 아예 루트가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을 월급쟁이 직장인으로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도 이렇게 월급을 받다 보니까 이런 딱 말을 들으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돼. 딱 가슴도 울려요. 막 멋있어가지고. 근데 네. 막상 이제 다시 회사를 가면은 내 위에 있지, 위에 있지, 위에 있지 이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사장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가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진짜 오늘 하루도 그냥 제발 좀 평온하게 지나가 주기를 네. 약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업주를 만나는 것도 저는 굉장한 인생의 행운이라고 그럼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월급을 주고 나를 채용해 준다고 해서 그냥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 사실 좀 고달픈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이. 그렇죠. 네. 근데 그것조차도 결국 본인이 그 나이 때까지의 어떤 선택해오고 살아왔던 태도의 결국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10대 때 만약에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때 20대에 사실 뭔가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내가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쵸. 반면에 내가 10대에 뭐 특이 기질이 있어서 어떤 거 하나에 오타쿠처럼 뭔가를 팠다든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 했다든지 해서 20대에 다른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면 더 좋은 이제 그런 기회를 부여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서 그 운을 찾기 위해서 계속 사실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답이 맞아요.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며칠 전에 어저께였나 신사임당님 그 영상을 하나 보다가 네.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잔잔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근데 본인만의 뭔가 이렇게 뾰족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판 사람들이 더 나중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만의 뭔가 특별한 무기가 있으면 또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 것 같고, 또 네. 그거를 통해서 부업까지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그 부업 관련해서도 좀 많이 여쭤보고 예.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자동화 시스템, 뭐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네. 일단은 사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업 전문가, 부업 전문가라는 게 이제 타이틀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네. 부업을 많이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뭔가 그 포지셔닝이 된 것 같아서 좀 특이하긴 한데, 사실 저는 그냥 진짜 제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다 그냥 기록과 흔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급여를 거의 받지 않고 뭐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하면서 회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제 제 통장 잔고를 보니까 20만 원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당장 어디에 다시 또 취직을 해가지고 막 9to6로 일을 할 만한 제 정신적 상태나 신체적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 거의 공황장애 때문에 네. 뭐 멘탈은 맛이 가 있었고, 아침에 이게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무기력해서 사람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다시 또 막 뭔가 직장 생활을 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에서 당장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막 뭐 월세는 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이제 돈 된다는 부업들을 막 찾아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이 있었던 거는,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이전에 하던 사업을 홍보하려고 만들어놨던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부업을 하면서 발버둥 치는 걸 기록으로 남기면서 올렸던 거죠. 네. 오늘은 이게 대리운전을 해서 시작이었던 거예요? 대리운전 하면 하루에 얼마 버나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탁송 기사를 할 건데 탁송 기사에서 하루에 얼마 버나 해보겠습니다. 마치 이제 그 체험 삶의 현장처럼 옛날 그런 컨텐츠. 그래서 그런 걸 올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 리빙이라는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돈 벌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뭔가 에너지가 느껴졌나 보죠. 요새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거의 초창기 아니었나요? 그쵸. 그때 네. 당시에 뭔가 뭐 액션 캠이니 뭐니 이런 거 네. 들고 나가가지고 막 네. 진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컨텐츠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뭔가 이전에 뭐 사업을 했고 스타트업을 했고 막 투자를 받았고 이게 아니라 대리운전하는 청년, 탁송기사 도전해보는 청년, 뭐 이런 거 해보는 청년, 저런 거 해보는 청년, 뭐 이런 걸로 이제 비춰져 있어서 지금도 어떤 대리운전분은 저를 보면은 그 대리운전 컨텐츠 만드는 사람인 줄 알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케팅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직업이 엄청 여러 개인 거죠. 이 온라인상에서 보시는 분들마다 저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제가 대리운전을 안 하면 수입이 멈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온라인에서 계속 이제 찾다 보니 제가 멈춰 있는 동안에도 온라인에서 돈이 벌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만들어야 되겠다가 이제 제가 생각이 닿은 부분들이었고 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이것저것 도전을 해봤던 거죠. 그 당시에 뭐 스마트 스토어가 유행이다 그러면 이제 네.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해외 구매 대행이 유행이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또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유행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게 있었고 저한테 잘 안 맞는 게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 더 효율적인 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 온 것 같고요. 결국에 제가 이제 찾았던 영역은 디지털 상품이었고 그게 이제 뭐 PDF 전자책일 수도 있고 파일 템플릿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는 어떤 강의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디지털 세상에서 무제한 복제되면서 제가 시간 쓰는 것과 상관없이 팔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그 시간에 다른 더 가치 있는 영역에 뭐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벌 수 있는 뭔가를 새롭게 또 일을 벌린다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제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죠. 일반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팔기에 적긴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인생사도 나름 되게 다이내믹하시고 뭔가 이제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네. 저같이 그냥 평범하게 생기고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이제 무한 복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누가 좋아해 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저를 기준으로 한번 코칭을 해주신다면 나를 시스템화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촬영하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학교를 외국에서 나오시고 또 심리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확실히 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이나 그런 선진적인 그런 뭐 논문이나 이런 건 다 사실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대부분 그 미국의 교수님들의 이론을 가지고 한국에서 또 재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다 빨리 사실 영어적으로 뭐 해석을 하고 그런 전공 정보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야 훨씬 잘 하실 테니 그런 것만 해서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도 저는 훨씬 가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고 심리학이라는 건 사실 여러 그 학문 분야의 기반 베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경영학의 많은 이론의 뿌리는 사실 심리학에서 갖고 온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마케팅이나 조직 관리나 이런 것도 사실 그쵸. 보면은 다 심리학 연구 이론을 가지고 갖고 와서 이 실용 학문으로 경영학이란 걸 만들었지. 사실 경영학이란 자체가 학문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베이스 지식에서 특히 이제 본인이 재미있어하거나 좋아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거를 결합을 해서 갖고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마케팅에 또 같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마케팅과 심리에 대해서 합쳐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저 직장 생활은 또 마케터로 했거든요. 딱 예.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벌써.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그냥 일반 뭐 유통업을 한 마케터가 알려주는 뭐 메타 퍼포먼스 광고 방법 이런 것만 해도 요즘에 잘 팔리는 시점에 예를 들면 심리학을 전공한 마케터는 진짜 어떤 식으로 심리를 파고들면서 마케팅을 기획하는지 그거는 또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네.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으로 포장만 된다면 네. 마케터 분들 중에는 살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점이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 안에서 찾는 건데 요즘 제가 이제 이 디지털 상품을 팔기에 왜 가장 적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I 덕분에 내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엄청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 정보들을 잘 큐레이션하고 잘 정리하는 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 상품화가 되고 팔릴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요즘에는 가장 장점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네. 그럼 꼭 제 전공이나 뭐 직업이랑 관련이 없는 거라도 내가 좀 좋아하는 분야, 흥미있는 분야면은 충분히 물론이죠. 이제 네. 데이터들을 잘 모을 수 있다. 이런 예를 취지로.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계곡들 있죠. 전국의 네. 계곡들. 아, 근데 계곡 정보는 구글맵에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네. 네이버 지도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 계곡 스팟이 있어요. 되게 물놀이하기 좋고 다이빙을 해도 안전한데 맞아요. 거기 뭐 이제 공용 화장실도 가까이 있어서 놀기에 좋고 텐트 치고 막 놀고 뭐 예를 들면 야영도 가능해서 밖에 거기는 뭐 불 피워도 상관없고 뭐 이런 어떤 스팟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실 되게 개인적 정보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예를 들면 모아가지고 자료로 판매를 해서 판매가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낚시 그냥 매니아, 직업적으로 낚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낚시 매니아신데 베스 낚시를 하기 좋은 스팟들 전국 그냥 그 스팟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자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팔려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AI에서 뭐 찾고 막 뭐 하다 보면 아마 다 찾을 수 있을 텐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아저씨들이 챗GPT 들어가서 제미나이 들어가가지고 나 베스 낚시 갈 건데 오늘은 뭐 경기도 인근에 어디에 뭐 어떤 조건을 갖췄고 뭐 어떤 걸 찾아줘 해서 그거 하나씩 찾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딱 파일을 받아봤는데 한 두세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딱 돼서 야 오늘은 내가 여기 양평에 여기 가봐야지 이거 한 달 동안 여기 다 가보면 되겠다 이럴 만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2만 원 3만 원을 안 내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가 특히 그러니까 딱 지금 시기가 디지털 상품 만들어서 판매하기에 제일 적기예요.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정확히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이제 보통 영상에서 말했던 시스템은 이제 내가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어딘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라고 많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한 번 만들어 놨을 때 그 한 번 만들어 놓은 무언가가 나 대신 돈을 벌어올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이제 수익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여기에서 맹점은 이게 평생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당연히 이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졌을 때 만드는 동안에 드는 품보다 훨씬 적은 품으로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관리도 한 번씩 우리가 리뉴얼이라는 걸 안 하면 결국에는 쇠퇴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2020년에 뭐 자동화로 만들었던 어떤 전자책이 있어요. 그 전자책이 지금까지도 잘 팔리지는 않거든요. 트렌드도 바뀌고 그 뭐 시점에는 내용이 굉장히 잘 바뀌니까. 팔렸고 한 1, 2년간은 제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항상 저한테 매달 돈을 벌어다 줬지만 그게 지금 2026년 지금까지도 돈을 벌어다 주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한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게 뭐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뭐 일절 관리가 필요 없다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자동화로 해서 돈을 벌면서 나는 저기 어디 발리에서 선베드에 누워서 뭐 탱자탱자 즐기면 인생 뭐 행복하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과장된 이야기고 저는 그래서 미니 은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세 달의 나의 엄청 프로젝트 기간을 갖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정도를 굉장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전 그런 구조로 일이 돌아간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두 달, 세 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시간을 돈과 1대1 거래를 하지 않아도 네. 계속 돈을 벌어오는 어떤 구조가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레버리지랑 뭐 비슷한 개념이겠네요. 이제 내가 내 노동이 100% 들어가 있지 않는 순간에도 내 돈을 더 불려오고 내 시간이 그렇죠. 더 네. 많은 뭐 시간과 돈으로 돌아오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회사 갔다 오면 사실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루에 얼마 정도를 투자해야지 한 30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을까요? 한 그거 뭐 사람마다 네.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네. 이제 이전에는 사실 한 달에 30만 원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아무런 배경이 없고 근데 제대로 된 방법론을 진짜 내가 열심히 학습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라고 네. 했을 때 하루에 2시간씩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달은 저는 걸린다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주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2주 네, 동안 방법만 2시간씩만 잘하면. 하면. 네. 아 정말요? 네. AI 덕분에 뭐 크게는 두 가지인데 어떤 걸 빌딩할 방법, 그러니까 만들어낼 방법과 그걸 잘 팔 방법 이 두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만들 방법이 이전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PDF 전자책을 내가 만약에 네.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PDF 전자책을 뭐 한 30페이지짜리 만들려고 해도
아예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거 만들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일단 네. 어떤 주제로 내가 만들어야 되며 네. 그 주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팔릴 거야? 이거 확신하는데도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구성해 가지고 뭐 목차를 짜고 내용을 채우고 그게 또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받아 가려면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일종의 왁구라는 것이 네, 있잖아요. 그쵸. 이 네. 모양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쵸. 그걸 또 이제 잡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일련의 이제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더라도 또 얘를 팔려고 하는 그 파는 지식을 또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됐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상품을 뭐 기획해서 만드는 것도 오늘 당장 그냥 퇴근하고 네. AI랑 열심히 대화하면은 쫙 충분히 만들어줄 수도 있고 뽑아내거든요. 하니까. 네. 주제와 목차부터 해서 사실 네. 내용도 AI가 대부분 초안은 다 써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뒤에는 사실 그거를 이제 검수하고 작업 네. 뭐 다시 확인해보고 더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사실 사무직을 하시는 뭐 그냥 직장인분들이라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쵸. 네. 상사가 개판으로 던져주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보다 네. AI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거를 내가 재가공하는 게 훨씬 그쵸. 쉽고 네. 시간도 덜 걸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정도 작업이면 사실 상품은 빌딩이 끝나는 네. 거고 네. 판매하는 것도 요즘에는 이제 툴들이 워낙에 잘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네. 그런 뭐 웹사이트를 내가 만든다든지 간단한 이런 판매용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내가 뭐 그런 코딩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네. 워낙에 많은 상품 판매 툴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네. 디지털 상품을 팔 수 있는 툴들도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본인 상품 등록만 하면은 이제 링크가 나오는 거거든요. 팔 수 있는 링크. 네. 그 링크만 사실 어딘가에 뿌려서 이제 판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감이 있다면은 일주일 안에도 네. 일단 그 첫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월에 30만 원까지 남길 수 있냐는 이제 그 다음의 영역인 거예요. 판매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이제 물론. 각자의 네. 어떤 판매 방식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본인의 배경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아직 이제 뭐 깜깜이인 상태이실 수도 있고 네. 또 본인이 만든 자료가 어떤 채널에 핏이 맞을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쵸. 네. 핏이 맞는 그런 채널을 찾는 데에도 조금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앞단에 그런 디지털 상품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든 AI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매에 대한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한 스푼이라는 그 채널이 있고 하니까 뭐 팔로워분들을 상대로 그거를 런칭을 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뭐 인스타그램 페이지도 없고 뭐 유튜브도 안 하고 있고 이러신 분들은 막막할 것 같거든요, 사실. 뭔가를 이제 디지털 상품이라는 예를 들어 뭐 PDF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어디다 팔아야 될지를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한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내가 진짜 아예 셀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 네. 그러면 그냥 그런 플랫폼을 레버리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뭐 전자책을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만들었을 때 그냥 애초에 그 판매자들이 모여 있는 네. 그 시장이 있잖아요. 예를 뭐 들어서 크몽이 됐든 뭐 타닝이 됐든 이런 네. 그 전자책을 팔 수 있는 오픈 마켓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데서 올리는 게 제일 뭐 직장인이 일단은 처음으로 시도해 보기 쉬운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플랫폼들은 단점이 그 플랫폼들만의 본인들의 상품 기준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워낙에 이제 이렇게 우후죽순 네. 전자책들이 쉽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생각 이상으로 너무 허접한 전자책들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수를 하겠죠. 지금 검수를 하나요, 지금? 요새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요? 그런 어떤 최소 뭐 어느 정도 분량이 돼야 되고 뭐 디자인이 너무 좀 허접하면 안 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충족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네. 내가 막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 활동을 스스로 안 해도 팔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수수료를 뭐 지불하더라도. 그래서 수수료가 뭐 20% 정도 된다고 해도 그 20%를 어떻게 보면 마케팅비로 내가 이제 못하는 거를 거기다가 지불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시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저는 초보자분들이 진행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레드, 네.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 자체가 팔로워를 많이 모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관심사 그래요? 기반으로 네. 계속 컨텐츠를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팔로우를 한 사람들한테도 이 컨텐츠를 잘 노출을 시켜주지 않는 네. 이제 경향으로 뭐
틱톡이 그 스타트를 끊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그램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스레드는 그게 정말 강한 성격의 소셜 미디어여서 네. 내가 오늘 계정을 만들어서 글을 쓰더라도 그 글이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익명의 뭐 수만 명한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스레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인이 내가 지금 뭐 유튜브가 없어 유튜브 만들 수 있고요. 네. 인스타그램이 없어 인스타그램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어서 키우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쵸. 네. 스레드는 지금 만들고 퇴근 후의 시간들을 이용해서 사실 뭐 그 팔로워 수를 키운다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게시물을 올려서 내가 지금 팔려고 만든 그 페이지에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거기서는 트래픽을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그 스레드의 글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만들 때 엄청 진입 장벽이 높은 컨텐츠의 형태도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텍스트 베이스잖아요. 이미지를 네. 쓰는 이미지를 뭔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보니 네. 그것 역시도 사실 그 AI를 잘 활용하면 네. 짧은 글쓰기는 굉장히 잘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자기의 뭔가 어투나 색채만 좀 담아서 꾸준히 글들을 좀 발행하다 보면 그 중에서 몇 가지의 글들이 좀 터져주고 그게 이제 트래픽을 끌고 오면 사실 내 상품이 한두 개씩 팔리는 이제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스레드에서 막 뭐 10만 명이 만약에 여러분의 글을 보면 바로 그게 이제 100만 원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10만 명이 봤지만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트래픽이 절대 내 유효 고객이 다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만약에 팔다가 보면 이제 내가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아 이런 글들은 조회수는 잘 나오지만 구매 전환이 안 뭔가를 되는. 셀링하는 형태의 그런 글은 아닌가 보구나. 왜 그럴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 이런 글을 보고 오는 사람은 이게 내가 단순히 가십거리의 글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유효 고객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 거구나. 근데 의외로 내가 어제 썼던 이 글은 조회수가 한 1000회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로 하나가 팔린 것 같아. 어제 하나가 팔렸는데 이거 보고 온 사람 외에는 온 경로가 없어. 네. 그럼 이건 왜 보고 팔렸을까? 아 이거는 이런 장치가 있어서 좀 팔리지 요거 때문에 팔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감각이 쌓인다는 거죠. 근데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게 결국 그게 나를 직장에서 독립시켜줄 그 감각이자 능력일 거거든요.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이 네.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 레벨에 계속 도달하게 돼요. 네. 내가 뭔가를 스스로 팔 수 있는 레벨이. 그러다 보면은 이전에는 막 인스타그램 컨텐츠 만드는 게 남의 영역이고 네. 너무 어려운 일이고 뭐 그런 것처럼 보였던 게 내가 이제 이 정도의 멘트들을 조금만 간단한 이미지만 입혀서 올리면 여기서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이제 용기가 그쵸. 생기고 네. 굳은 살이 그런 되는 것들이 거죠. 점점 올라가다 보면 사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판매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게 하루 아침에 뭐 AI로 해가지고 클릭 몇 번 하면은 막 뭐 네. 너는 오늘 빵원 벌던 애가 다음 달이면은 1000만 원을 벌 거고 올 연말이면 한 달에 5천을 벌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너무 과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순차적인 레벨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메타 광고나 이런 걸 조금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네. 직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해봤거나 네. 아니면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사실 판매는 너무 쉬워지는 거죠. 랜딩 페이지에 사람들 끌고 올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네. 네. 광고 소재들 돌려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 여기서만 뭐 이제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수익 파이프라인 중에 네. 제가 이제 그 뭐 이건 홍보는 아니지만 크래킷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네. 그 툴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쉽게 이제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판매 페이지를 만들고 뭐 결제 같은 것들도 이제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카페24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거를 저도 만들었으니까 저도 이게 실제로 잘 돌아가고 괜찮은 툴입니다를 검증해야 되니 저도 뭔가를 이제 네. 또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연애와 관련된 전자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랑 그 네. 나는 솔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모쏠 특집 이런 거 보면 네. 사실 이렇게 연애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분들이 네.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호감의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그런 걸 전혀 이제 캐치를 완전히 못하는. 맥락을 네.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막 네. 그 인연이 어긋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저런 것도 해석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AI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의 호감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 네.
그래서 56가지의 이제 테스트를 네. 제가 설계한 게 아니고 AI가 설계해 준 거예요. 아, 그래서 56가지의 이성의 호감 신호를 파악하는 네. 테스트 방법, 간단한 테스트 네. 방법과 그 호감 신호 패턴 읽는 법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남 전에 하는 거, 네. 메시지 단계에서 네. 뭐 어떤 식의 테스트를 해보고 답변이 어떻게 오면 뭐 요거는 그린으로 볼 수 있다. 요거는 좀 옐로우 신호다. 네. 요거는 레드다. 레드일 땐 어떻게 대처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뭐 사실 제가 뭐 네. 어디 무슨 연예의 공인 뭐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네. 아니고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해외부터 우리나라까지 뭐 굉장히 훌륭하신 이제 데이트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데이트 네. 코치 분들부터 그쵸, 그쵸. 네. 관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은 논문들과 자료들을 온라인상에 올려놨고 그런 것들 네. 다 학습한 AI가 저를 네. 도와서 자료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크래키 툴을 가지고 원래 알파바이브라는 이름으로 네.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네. 어딘가에 네. 한 번도 홍보를 하거나 뭐 이렇게 공개한 적도 없어요. 제 네. 인스타그램 보시겠지만 인스타그램에 네. 그거에 네. 대한 거 나와 있지도 않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사이트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걸 판매하고 있다라고는 꿈에도 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오늘 그러면 지금 대중 앞에 첫 공개하신 처음입니다.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알파바이브로 했다가 네. 알파바이브라는 다른 어떤 업체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분들이 저한테 네. 그 제가 이제 스레드 계정을 만들어놨더니 네. DM이 오셔서 네. 우리가 이거 상표권 갖고 있는데 왜 이거 쓰냐 이름 바꿔라 그러셔가지고 예 바로 바꾸겠습니다 해서 바로 바꿨어요. 네. 디코드허라고. 코드 헐. 뭐 이름도 다 이제 또 다시 네.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야 알파바이브 못 쓴다는데 다른 거 좀 추천해줘. 그러니까 이제 뭐 해가지고 신호를 네. 이제 해석한다 해서 디코드허라고 네. 이름을 줘서 야,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디코드허로 바꿔놨는데 그거를 순수 그 메타 광고로만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12월에 이제 12월 3일부터 제가 메타 광고를 돌리기 시작해서 네. 첫 판매가 일어나고 한 달간 판매를 한 거죠. 이제 3일부터 31일까지. 근데 매출이 360만 원이 나왔고 한 달에요? 광고비를 110만 원을 썼습니다. 야. 근데 디지털 파일이니까 이제 네. 거의 다 순이익인 거죠. 그쵸. 그러면 세금 10% 만약에 뗀다고 치면은 한 200만 원 이상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래도 이런 디지털 상품을 여러 번 네. 판매를 해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좀 어떤 식의 쿠킹을 쿠킹들이 하고, 좀 들어가는 네. 게 좋고 또 상품의 어떤 디자인 이렇게 보여주는 패키지나 이런 건 또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좀 구미가 당기겠구나. 네. 상품 이름은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더 궁금하게 느껴지겠구나. 이런 네. 것들의 감이 있으니까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사실 뭐 누구나 지금 만들어가지고 AI로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쵸. 그래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만드는 거는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절대 뭐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중요한 물론입니다. 거죠. 네, 네. 실행. 예. 사실은 이 실행하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직장인 예, 분들이. 예. 그래서 대표님만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조언이라든지 실행에 대한 네, 거죠. 실행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네.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뭔가 미루고 막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동기부여가 저는 오래전부터 항상 이야기해왔던 게 약간 핫식스나 몬스터 같은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 드링크. 그래서 그 순간에만 잠깐 네. 어떤 걸 봤을 때 확 불타지 그게 막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동기부여가 엄청 스스로에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삶에서 굉장한 큰 위기를 맞는다든지 네. 어딘가에서 너무 큰 무시를 당해서 내가 진짜 이를 네. 갈고 내가 진짜 변화해야지 하는 그런 게 없으면 인간이 사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걸 하면은 그냥 바로 내일 어떤 실행력이 좋아질 겁니다. 사실 이런 해결책을 저는 좀 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냥 제가 쓰는 팁들이 있다 그러면 시작 단계를 굉장히 간편하게 해놓는 거예요. 뭔가를 액션을 할 때 시작을. 네. 그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옛날에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는 막 하루에 영상을 하나씩 또 만들어서 올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고 하니 제가 그냥 자취방에 아이폰이 가로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네. 언제든 그냥 녹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뭐 영상을 찍으려 그러면은 조명도 또 그럴싸하게 한번 세팅을 하고 마이크도 갖다 놓고 카메라도 막 구도를 맞추고 이래야 되니까 네.
이제 이 시작을 하려는 마음을 먹기까지가 너무 그쵸, 그 그만큼 걸리는 벽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눈에 선하니까 앞으로 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어떤 작업을 하는 시즌이 되면은 그냥 노트북을 제 서재 책상에다 그냥 펼쳐놓고 켜놔요. 언제든 내가 지나가다가라도 앉으면 바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놓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놀다가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은 앉아서 뭔가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10분이 30분이 되고 또 갑자기 거기서 이제 몰입이 되면은 이제 뭐 1시간 쭉 일을 하게 되고 해서 좀 그렇게 해야 하는 편이에요. 네, 저 완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항상 이제 거의 10수년 동안을 저는 항상 사진을 찍는 게 되게 제 로망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나는 이 멋있는 카메라로 막 사진을 네, 멋있게 네. 남길 거야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가방 안에 챙겨가요. 그러고 나서 여행 가면 막상 이제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으로 찍고 카메라는 그냥 거기서 한 네. 번도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게 네. 렌즈를 여러 개를 쓸수록 더 그래요. 아, 그럼 이제 저기 갈 때는 여기서 이 렌즈를 껴가지고 이걸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아 귀찮아 이번에 갈 때는 좀 즐기고 오자 이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든지, 주머니에 있는 네. 휴대폰으로도 이거를 이제 100%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나한테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간소화하고 저 책에서도 한번 읽었던 것 같아요. 헬스장을 가기 굉장히 힘드니까 며칠 동안은 그냥 현관 앞에서 신발끈만 묶으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네. 동안. 그러면 결국에는 헬스장을 가게 네. 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단의 시작을 쉽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네. 그걸 하면 나머지 걸 좀 하게 되는 맞아요. 게 있는 네. 것 같고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책에 써놨던 건데 이거는 이제 매트 디아벨라라고 해외의 약간 자기개발 유튜버 네. 챌린지성 자기개발 유튜버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선보여서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하고 저도 삶에서 쓰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느낀 건데 이제 이틀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그냥 눈에 보이게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어떤 걸 내가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예를 들면 내가 퇴근 후에 2시간씩 뭔가 네. 시간을 써서 이번 달에는 그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서 한번 온라인에서 팔아보는 게 목표야. 그러면 하여튼 내가 퇴근해서 2시간 동안 자료 서칭을 하든 AI랑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눠보든 아니면 뭐가 팔리는지 막 뭐 리서치를 하든 어떤 그거와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작업을 했다 그러면 동그라미인 거예요. 근데 X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틀 연속 X는 나오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나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끊기면 네. 그거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X가 연달아서 2번은 나오지 않게만 만들자라고 해서 그냥 시각적으로 그걸 보면 네네. 어떻게든 어제 X인데 오늘은 그래도 무조건 동그라미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게 하게 되는 이제 동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그걸 달력을 이제 보면서 하는 것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차이가 크다는 걸 되게 느꼈어요. 이거 엄청난 꿀팁인데요. 네. 대표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최근에 뭐 가장 큰 사업적으로 관심사가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한참 제가 20년부터 25년까지는 교육업에 매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빌딩하는 방법과 세일즈 파는 방법 2가지를 알면은 사실 온라인에서 네. 돈을 벌고 내가 비교적 경제적인 이제 여유를 만드는데 충분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2가지를 가르치는 데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막 이제 제시를 했었지만 스몰 비즈니스라는 하나의 큰 키워드가 있었고 네. 그리고 2번째가 이제 퍼널 마케팅이 네. 있었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뭐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주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그렇지만 수익은 그렇게 적진 않은 네. 그런 사업을 퍼널 마케팅을 잘 배워서 잘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면 뭐 혼자서 먹고 살고 하는 데에는 큰 지장 없다. 네. 이런 게 이제 제 메시지였어요. 어차피 제가 뭐 거창한 회사를 뭐 키워가지고 막 엑시스를 해서 성공적으로 막 뭐 재계의 뭐 유명 인사가 된 것도 아니고 네. 저 스스로도 뭐 지금 뭐 막 수백억 자산가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대신에 이제 저는 그달그달에 뭐 충분히 제가 유복하게 살 만큼의 네. 금전적인 여유가 있게 수익을 내면서 네. 동시에 이제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그래도 누릴 수 있게 살아가고 있어서 네. 그냥 그게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는 키워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한 5년간 열심히 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25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이를 육아하면서 제가 하는 일들이나
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변화들도 이제 제가 뭐 제3자 입장에서 관찰을 해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4만 분 정도가 넘게 제가 이제 마케팅을 가르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처럼 강의나 온라인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팔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고 네. 강의 플랫폼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어. 근데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플랫폼들 중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충분한 어떤 시장적 가치를 주지는 못하고 마케팅에 좀 많이 치우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그냥 한 달에 막 뭐 네. 클릭 한 번으로 뭐 수천만 원 번다. 네. 뭐 물론 이제 제가 가르친 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정말로 교육이라는 업에 진심으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매출이나 이제 돈에만 치우친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악용한 거네요. 어떻게 저도 보면.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마케팅 방법들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포리얼님이 어쨌든 사부니까 가서 이제 너는 파문이다. 네. 나와의 관계는 이제 너 여기서 끝이다.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딱 계몽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사실 뭐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날려서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좀 바꾸시는 게 낫지 네. 않을까요라고 하진 않지만 저의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아니면 제가 이제 메일링이나 이런 걸 할 때 네. 이런 식의 마케팅은 사실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뭐 수강생 행사를 열거나 했을 때 그런데 절대 오지 않는 걸 보면 네. 그분들이 굳이 저랑 이제 뭐 네. 더 연을 이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배울 거 배웠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 너보다 지금은 더 버는데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걸 뭐 제가 사실 그분들이 옳고 그르다 뭐 어떠다 배응망덕하다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뭐 배워갈 거 배워가서 본인이 하시는 거 하시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좀 현타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된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25년이. 네, 오늘 그래서 이제 해주신 말씀들이 저는 다 저야말로 되게 쫄아서 뭔가를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이런 토픽이면은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고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네. 또 그만큼 이제 말씀 주신 어뷰징 관련해서도 좀 뭐 모럴 해저드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저퀄리티의 컨텐츠들이 좀 난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컨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만드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그 컨텐츠를 어쨌든 소비할 그 파이가 훨씬 크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주셨던 입장에서 좀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좀 걸러서 볼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라든지 좀 좋은 컨텐츠를 선별해내는 눈 같은 게 있다면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정말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뭐 비단 이런 소프트 상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네. 소프트 상품이 아니라 이제 피지컬적인 상품이 있잖아요. 물리적 상품. 네. 이런 물리적 상품을 구매하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장 광고를 통해서 좀 불만족하는 구매 경험을 많이 해보고 옷만 하더라도 마네킹이 입혀놓은 거 되게 예뻐 보이고 아니면 뭔가 화보에서 룩북에서 본 거 되게 예뻐 보여서 샀지만 내 몸에 안 어울린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재질이 안 좋다든지 막상 사보니까 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해가면서 결국 소비자로서의 또 눈도 높아지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계속 경험해 보면서 사실 그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그 경험 비용이 너무 비싸진 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강의를 보는데 내가 부동산 경매를 좀 배워보고 싶어. 부동산 경매를 뭐 20만 원, 30만 원 정도에 나랑 맞는 어떤 부업일지 아닐지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만약에 뭐 700만 원에 부동산 경매를 한번 배워보세요. 너가 낙찰을 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서 그래 내가 이제 은퇴하고 부동산 경매로서 내 제2의 인생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강의가 만약에 정말 별로라고 해볼게요. 700만 원이지만 뭔가 환불 절차를 받으려고 하고 뭐 하고 했는데 뭐 강사가 도망을 갔다든지 뭐 좀 제대로 성실하게 그런 절차들을 이행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무 그 실패 비용이 큰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 상품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아 이거 뭐야 광고 보고 샀는데 별로였네 에이 하는 것과는 너무 이 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기는 해요. 그래서 가면 또 환불 같은 것도 안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약에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판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좋은 상품들을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소수의 좀 부도덕한 분들 때문에 그런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강의팔이라고 전체 싸잡아서 이제 욕을 아예 먹게 되는 그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판다는 것 자체는 인간이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폰팔이, 보험팔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휴대폰 안 쓰는 사람 없고 보험을 안 들어 있는 사람 없거든요. 아무도. 그럼요. 뭐 저도 보험 들고 있고 다 보험 갖고 네. 계시고 휴대폰 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누군가한테 결국 사야 돼요. 네. 근데 그 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결국 그게 우리의 눈으로만 검증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판매자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로 잘 자생이 돼서 이 시장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그냥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되느냐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금의 포리올님이 있기까지 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책이나 아니면 그런 인물이나 멘토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그 이런 질문을 들으면 뭔가 네. 딱 한 명을 딱 떠올리거나 한 책을 떠올려 가지고 뭔가 이거 때문에 제가 변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네. 계속 그때 인생의 페이지마다 네, 네. 어떤 영향을 주시는 분들도 네. 계셨고 또 뭐 성공했다는 분들의 조언도 사실 되게 다 각자의 성공 방정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분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분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굉장히 달라서 네.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면서 또 저만의 길을 만들어 왔다 보니까 네. 어떤 한 분을 딱 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큰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고 지금도 그걸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제 떠올리는 거는 팀 페리스의 그 나는 4시간만 일한다 그 4hour week 네, 네. 워크 위크 그 책에서 나온 뭐 미니 은퇴라는 개념이랄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던 이전에 생각하던 사업의 방식을 완전히 네. 180도 바꿔놔서 이전에 첫 이제 스타트업을 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갈아 넣어서 회사의 가치를 밸류를 끌어올리고 네. 그걸 엑시스를 해가지고 1억 네. 천금처럼 돈을 한 번에 모아서 뭐 조기 은퇴를 한다든지 다음 또 네. 넥스트에 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다면 그 돈 외적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인생의 전반적인 행복을 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네. 사업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이제 그 책으로 시작이 됐고 네. 그걸 잊을 때마다 한 번씩 그 책을 보면 다시 또 제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을 리밸런싱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20대랑 30대 방향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신 거네요. 그럼 네, 20대는 맞습니다. 완전 내 시간을 100% 갈아 넣어서 성과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30대는 최소한으로 네.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좀 이렇게 바뀐 것 같네요. 네, 근데 그게 20대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0대에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에 내 시간을 전적으로 써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한테 쌓였던 그런 뭐랄까요 기초 체력들이 생겼기 때문에 네. 30대에는 남들보다 조금 시간을 덜 쓰면서 일을 해도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남들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뭐 판매를 위한 감각이 네.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제가 깨어 있을 수도 있죠. 처음 시작하시는 네. 분들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시간을 줄이더라도 효율을 더 낼 수 있는 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만큼 또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셨으니까 그 안에서의 맹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거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처음부터 너 오늘부터 4시간만 일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랑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그럼요. 결과가 네. 나올 것 같네요.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디지털 노가다도 좀 필요하다는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네, 엄청나게. 그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모든 게스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제 여쭙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리얼님이 오늘 모든 자산과 인맥이 사라져서 0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내일 아침 당장 이제 무엇부터 시작을 하실지를 여쭤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냥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서 바로 일단 돈 버는 구조로 바로 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지식 상태라면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지식 상태가 없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시작했을 때처럼 대리운전이든 뭐든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거에서 일단은 그 노동으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근데 그 노동이 얽매이지는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9시부터 7시까지 무조건 출근을 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면은 내가 다른 수익 활동을 펼치기에 좀 제약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나가고 싶어서 가서 그냥 콜 받아서 하면 되고, 네. 뭐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안 가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플렉서블한 일을 하나 하면서 사실 이런 온라인으로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뭐 지금 지식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이미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네. 바로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 활동을 하는 것부터 일단 만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업과 부업,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포리얼님한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업은 나는 낮에는 직장인으로 일을 하는데 밤에는 뭐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부업을 네.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포리얼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게 완전히 이제 정반대, 혹은 아예 이제 공존을 할 때 주와 부가 이제 존재하지 네. 않는 그런 세계에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되게 많이 깨우침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홍보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내가 뭐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어떻게 결제는 받아야 돼요, 뭐 상품은 어떻게 올려놓고 그러면 구매하신 분들이 그걸 뭐 다운받아서 가는 건가요, 뭐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게 궁금하시면 크래킷이라는 툴을 쓰시면 모든 게 다 올인원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해주신 말씀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약간 시리즈물로 한 에피소드 10편까지 해서 여기 또 와야 되는 건가요? 많이 춥죠 지금 여기.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